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대장 박영호입니다. 자, 오늘은 취업대장이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공기업 PT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최근에 한국수자원공사 아마 필기 발표가 났을 거예요. 그쵸? 이제 PT 면접 준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PT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공기업의 PT 면접을 다양한 기업의 유형별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비슷한 유형들도 되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직무 주제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방법론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틀은 공기업 PT 면접 준비 클래스 1이에요. 다양한 기업의 PT 면접에 대한 그 강의도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PT 면접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직무 PT 면접이네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공공기관의 PT 면접에서 수자원공사를 좀 예시로 해서 살펴보게 되면, 수자원공사는 면접이 직무 PT 면접이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경험 역량 면접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역량 면접도 따로 정리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PT 면접에 관련된 직무 전문성을 평가하겠죠. 그 다음에 자기개발 능력도 함께 평가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면접 볼 때도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각각의 영역에서 무엇이 나올지에 대한 것들을 예시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이 경험 면접의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PT 면접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대인관계부터 뭐 이런 청렴도에 이르는 부분은 경험 역량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게 되면 경험 역량 면접이 굉장히 큰 비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어떤 노력을 쏟은 것들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죠. 직무 PT 면접.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택해서 그 발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직무 PT 면접에 대한 그 주제를 예상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오늘 배워볼 건데요. 실제로 지금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해서 3개의 주제를 제시하고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발표할 수 있는 가능한 주제를 선택하시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발표를 진행하시죠. 대략적으로 한 5분 정도 발표하고 끝나면 두세 개 정도 꼬리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 능력 평가, 우리가 앞서 여러분 필기 시험 준비하셨을 때 필기의 내용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좀 특별하게 K-워터의 수행 사업에서 9문항 정도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PT 면접에서도 여기에서 요구하는 지식적인 부분과 수행 사업과의 연결된 그런 내용들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 그리고 실제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문항이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무 능력 평가에서 공부했던 지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K-워터의 사업에서 이 지식적인 부분을 적용하는 그런 방향에서 직무 PT 면접의 내용이 구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공 관련된 주요 개념이 있다면 지금 현재 사업과 이걸 연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연역 집안 처리 공법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다면, 최근 집안이 약한 곳에 댐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이런 상황에서 연약 집안의 처리 공법을 통해서 집안의 어떤 뭐 이런 싱크홀이나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뭐 홍보나 마케팅 관련돼서 뭐 나온다고 한다면, 최근에 ESG와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마케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홍보할 거니, 뭐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현재의 사업과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된 개념이 연결이 됨으로써 기술직에서는 이런 개념에 대한 정리와 현재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사무직 계열에서는 다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좀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겠죠. 어떤 뭐 포피의 개념을 설명한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공공재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조금 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게 약간 사무직 쪽입니다. 기술직 쪽에서는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내용을 많이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직무표 PT 면접에 대한 주제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중 풍력과 태양광의 확대 방안과 교육적 전력난 원인 해결 방안을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예시문입니다. 예시문. 스마트 그리드와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봐라. 그 다음에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을 설명해 보시오. 뭐 예를 들면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분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왜 물이 공공재인지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 많이 나왔던 기출된 유형이겠죠. 자, 이런 유형처럼 어떤 개념 그리고 수자원의 사업, 수자원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이슈, 이런 것과 연결해서 주제가 선정이 되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 핵심 이슈나 이런 부서별 ESG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실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 그다음에 안전혁신실에서 안전관리라든지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 전략시처럼 이제 ESG 경영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들처럼 앞으로 수자원공사 발전 방향 이런 것들 제시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ESG 관련된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국회 지적사항을 좀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국회 지적사항은 지금 수자원공사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 좀 개선해달라고 국회에서 지적을 받은 상황들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지금 국회 지적사항은 알리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기관 공시 자료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여기 안에 국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안에 국회 지적사항이 있죠. 들어가서 물론 이제 2019년에 지적받은 거라서 이 2019년에 지적받은 게 2020년도에 사업화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 뭐 약간 과거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 지적사항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 지적사항에 산하기관의 산업재해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산업재해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산업재해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라. 근데 이것이 최근 이슈와도 연계되잖아요.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이슈와도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기출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옆에가 이제 대처 방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 직원의 안전의식을 내재화하겠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안전의식을 직원들에게 내재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 뭐 관련해서 이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시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한국수자원공사가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공공기관이 일하는 방식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말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의식의 내재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신다면 그것 또한 되게 매력적인 답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하고 있던 것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구체화하거나 이렇게 제시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국회 지적사항에는 다양한 어떤 수자원공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리뷰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참고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것처럼 K-워터의 수행 사업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1권, 2권 다 보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댐 주변의 지역 지원 사업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제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1권의 18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 댐 건설은 댐 하류 등의 안정적인 용수 전력 공급 및 홍수 방지 등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댐 주변 지역의 인구 유출, 지역 경제 약화, 각종 행위 규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냐? 공부하신 내용과 같이 지역 지원 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 기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지역 지원 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창의적으로 뭐 좀 공부를 해서 또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방안을 도출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행 사업과 그 다음에 그 수행 사업 관련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스터디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술 쪽에서는 상수도 하수도의 차이와 처리 과정, 완전 직무 관련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고 댐 시공 방법, 수질 관리 기법, 그다음에 발전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방법, 뭐 일반적인 법칙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법칙에 대한 질문만 나오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상황을 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조가 발생하는 이유와 K워터에서 해야 할 일, 그다음에 뭐 BIM 공법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수열 에너지와 수상 태양광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수상 태양광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중에서 그다음에 뭐 사무직이라고 한다면 위원회 도입의 장단점, 마중물 사업의 활성화 방안, 댐의 수질이 오염되었을 때 이로 발생하는 외부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역 주민의 어떤 댐 건설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해외 사업 전략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 이런 부분들은 수행 사업과 연결되어 있고 직무 지시과 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공부는 하는데 꼭 이것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고하고 공부해보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어때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저희가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예상 시뮬레이션 주제인데 과거에 나왔던 주제이긴 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 개발 계획은 환경 파괴의 관점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K워터의 수자원 개발 계획을 검토한다고 가정할 때 수자원의 개발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PT로 구성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인 구조는 뭐죠? 문제점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상변화의 문제가 있고 생활환경 변화의 문제가 있고 사회 경제적 환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 나왔다면 당연히 해결 방안도 세 가지가 나오는 게 좋아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약간 1대1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는 거죠. 기상 문제의 문제는 이렇게 환경을 감안한 설계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겠다. 생활 환경에 대한 문제는 환경 변화에 대한 긍정성을 강조하고 사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는 관광지로서의 새로운 산업을 제시함으로써 뭐 약간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냐. 1번에 대한 기대 효과, 2번에 대한 기대 효과, 3번에 대한 기대 효과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대 효과까지 1대1 구조로 만드시게 되면 333의 구조로 PT가 구성이 되겠죠. 앞에 이런 문제점과 해결 방안, 기대 효과라고 하는 그 큰 구조는 뭐 대부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뭐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부하시면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그 주제를 가상하시고 이와 관련돼서 앞에 내용들처럼 이렇게 구성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점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내용을 드려봤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실제로 제가 만든 예상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만들어서 답변을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도 한번 영상으로 어떻게든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업의 PT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방법을 찾아봤는데 공기업에서 PT 면접에 대한 주제를 예상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구성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다른 공공기관이 PT 면접이 있다면 그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준비하신 분들은 잘 참고해서 준비하시고요. 공기업 PT 면접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면 된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